통증 잡는 운동법, 또 스트레칭 방법 저희가 또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 잡는 운동법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 운동은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생수병을 이용한 스트레칭인데요. 배꼽 아랫부분에 2리터 생수병을 대고 흔들리지 않게 밀착 후 양손은 머리 양옆에,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위로 차 올려주는데요. 양쪽 다리 15회에서 20회씩 3세트 반복해주세요. 이때 시선은 정면을 주시하고 생수병과 골반은 떨어뜨리지 않게 평행을 유지. 마지막으로 무릎은 곧게 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허리 통증이 심해 다리를 올리기 힘드신 분들은요, 골반은 반드시 붙인 상태에서 올릴 수 있는 정도로만 천천히 들어 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엎드려 헤엄치기로 허리와 연결된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인데요. 먼저 엎드려 누운 뒤 팔은 위로 쭉 뻗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 팔과 다리를 교차로 번갈아 가며 천천히 올려주면 되는데요. 동작은 2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허리와 고개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교대로 균형 있게 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음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팔하고 다리의 균형을 잘 맞춰서 천천히 들어 올린다 생각하시고 운동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운동은 허리 통증이 심할 때 특히 도움되는 스트레칭입니다. 무릎을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다리를 엉덩이 높이까지 쭉 올려 차주면 되는데요. 양쪽으로 15회 3세트 반복해줍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 커브를 반드시 유지해 주시고 시선은 정면을 본 상태에서 다리는 올릴 수 있는 정도만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 들어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배운 쉽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허리 통증 한번 잡아보세요. 네, 요즘처럼 바깥 활동이 여의치 않는 때일수록 실내에서라도 꼼꼼하게 운동 챙기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10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티벗 이용해서 여러분 보내주신 실시간 궁금증들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들어와 있나요? 향토시님께서 20분에 주셨는데요. 50견엔 침을 맞으면 효과가 빠른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라고. 김 교수님 어떤가요? 네, 침 치료의 특징이 바로 침 치료를 했을 때 통증 조절 효과라든지 아니면 올라가지 않은 팔이 바로 올라가든지 그런 효과가 직효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런데 이제 질환별로 효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50견은 사실은 치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는 바로 나타나나 그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치료 기간은 수개월 정도 상당히 치료 기간을 좀 계획을 두셔야 됩니다. 집에서 50견 때문에 너무 아프시면 좀 응급으로 할 수 있는 지압점 어디가 좋을까요, 선생님? 한 가지 제시를 하자면은 예. 손에 후계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 손을 주먹을 쥐었을 때 여기 새끼손가락 쪽에서 꼭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네. 이쪽이 후계혈인데 특히 팔이 뒤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 어깨 아프신 분들이 팔이 뒤로 잘 안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예. 뒤로 돌아가지 않을 때 효과가 좋은 자리고요. 여기를 자극을 할 때 약간 손으로 꼬집어준다는 생각으로 꼬집어서 자극을 해주시고요. 도구를 활용한다면 우리 집에 있는 빨래집게 있으시죠? 이 빨래집게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기만 해도 아픈데 아파요. 참을 만한 정도의 자극이거든요. 꽂아놓은 상태에서 네. TV를 좀 보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극을 하시는 게 좋은 교수님, 그건 지압법입니다. 벌칙 아닌가요? 이제 아플 것 같은데 효과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궁금증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NOH님께서 22분에 보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회사에서 내려오다가 다리를 삐었는데 인대가 늘어나서 아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인대가 늘어나는 그런 부상을 입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 교수님? 예, 흔히 삐끗하게 되면은 급성기 치료는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을 줄이시고 필요한 뭐 분목 같은 이런 걸 대셔야 되고 또 붙지 않게 차게 얼음찜질을 하셔야 돼요. 특히 한 이틀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올려놓고 계셔야 되고 이 시기가 지나서 좀 통증이 완화되면 삔다가 자꾸만 삔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 인대에도 우리가 감각을 느끼고 특히 균형을 잡고 이러는 데 대한 감각 조직들이 있어요. 그게 망가져서 그러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그 균형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데 올라가서 한 발로 서서 운동하는 거, 근육 강화 훈련 이거를
잘하지 않으시면 심하게 삐끗한 분들은 계속 반복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이건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궁금증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어깨, 허리에 이어서 무릎 통증 잡는 처방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자분 먼저 만나볼게요. 무릎이 어떻게 아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좀 자주 다녔고요. 요즘은 취미생활로 워킹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힐을 신을 시간이 좀 많아서 그런지 네, 무릎이 좀 많이 자주 아프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뭐 이렇게 네. 돌아다니시는 걸 좋아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원활치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은데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이 자리에서 한번 네. 검진을 우리 박 교수님께서 해주실까요? 앞으로 네. 보실게요. 이쪽으로 한번 네.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사전에 좀 잠깐 뵙고 말씀드렸더니 왼쪽 무릎이 아프신데 왼쪽 발목을 전에 다치셔서 한동안 활동을 못 하신 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른쪽 우선 한번 쭉 펴보시겠어요? 무릎을 쭉 끝까지 필 때 불편한 거는 별로 없으시고 힘을 꽉 줘보세요. 안 내려가게. 하나, 둘. 이쪽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끝까지 쭉 펴보세요. 쭉 펴는 거? 끝에 가면 이거는 좀 잘 안 되고 아프세요? 땡겨요. 예, 버텨보시고 어디가 당기시죠? 주로 이쪽에 뒤쪽이요. 예. 뒷다리가. 한번 내려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만 봐도 근육량이 조금 줄어들고 이렇게 손 갖고는 차이가 안 나더라도 한쪽 다리로 쓰거나 이렇게 할 때는 좀 차이가 있으세요? 중심을 잡을 때 좀 많이 이쪽이 흔들리죠. 네, 왼쪽. 네, 마이크 마이크. 잡으시고 예. 말씀해 그래서 주시네요. 네. 관절이 쭉 안 펴지는 건 관절이 좀 굳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도 좀 무릎에 무리가 올 수가 있고요. 활동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근육이 이쪽이 좀 줄어들면은 여기 조금 그 퇴행성 변화가 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 운동 포함해서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는데 계속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조미 어머님처럼 뭐 산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좀 걷다 보면은 막 무릎이 욱신욱신 네, 하거든요. 네. 이것도 관절염의 증상일까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무릎 관절염. 연세가 드셔서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제가 연세는 잘 모르지만 증세는 많이 붓고 예. 제가 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네. 나오는 게 미국 관절염 학회에서 자가 진단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50대 이상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많이 뻣뻣하고 30분 이상 그 불편감이 있고 움직일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또 무릎 주변을 누르면 아프다. 그런데 무릎이 또 붓고 그렇지만은 무릎에 열감은 없다. 이러면 이제 화농성 관절염은 아니고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골관절염이고요. 이 중에서 한 5개 중에서 한 3개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자기 무릎에 관절염이 좀 있을 수 있다.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무릎에 통증이 있어도 참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런 무릎 통증은 운동으로 또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김선우 교수님 앞으로 모시고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 자, 우리 사례자분님도 네. 한번 배워보시고요. 여기 지금 예. 의자에 앉아 계신데요. 지금 우리가 슬개건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바로 무릎의 여기 가장 앞부분에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다니는 뼈가 슬개골이라고 하는데 그 위를 이렇게 싸고 있는 건이에요. 얘는 가장 위에 부분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서 이 부분, 바로 우리가 앉아 있을 때 무릎 뼈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을 양손 엄지로 이렇게 꾹 지압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발끝을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쭉 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앉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허벅지의 가장 큰 근육인 대퇴근을 수축시키는데 그때 대퇴근의 끝부분과에서 관절 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슬개건을 자극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절 순환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 슬개건 부분이 통각세포로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고 무릎 관절을 유연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풀어주셔도 허벅지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을 올렸을 때 허벅지 근육이 수축할 때 이 슬개건을 자극해 주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네. 자, 천천히 한번 누워 보실까요? 여기 바닥에 누워 보시면 보통 우리 여러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근육 명칭일 수 있는데 봉공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봉공근? 그 봉공근이라는 네, 근육은 봉공근. 네, 지금 사진 나오죠? 봉공근. 네, 허리를 이렇게 상 상태에서 골반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무릎 안쪽으로 끝나는 얇은 띠 모양의 근육이에요. 이게 보통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외측보다는 내측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안쪽으로. 예, 이게 보통 슬개골의 정렬을 유도하고 골반과 연결해서 체중을 지지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는 근육인데 이 봉공근을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허리 가슴 곧게 펴우시고요. 발끝을 당긴 상태에서 무릎은 펴고
땅으로부터 한 20cm 정도, 바닥으로부터 20cm 정도 다리를 들어주시고요. 옆으로 비틀면서 무릎을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때 허리 커브를 그대로 올바르게 유지해 주시고 다시 쭉 필 때 바닥에 다리가 닿지 않게 합니다. 그 띄운 상태에서 상태에서. 다시 비틀어서 접어주시고 약간 개구리 다리처럼. 그렇죠. 그리고 다시 펼 때는 똑바로 정면으로 쭉 끝까지 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아까 그림으로 보셨던 봉봉근의 기능을 강화해서 이 고관절과 무릎 사이에서 체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 강해지기 때문에 골반도 편해지고 무릎도 굉장히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아무래도 내측에 시큰시큰한 거 그리고 무릎 속에 통증이나 부종이 생기는 것들도 쉽게 나타날 수 있어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네.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좀 자리해 보실게요. 주시고요. 아무튼 뭐 무릎 주변을 스트레칭해주고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은데요. 우리 어머니 배워보셨는데 어떻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육이 이렇게 쫙쫙 당기는 게요. 굉장히 운동 효과가 클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요. 해보려고요. 꾸준히 해보십시오. 네. 예. 우리